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 이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챕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1에서는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것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컬렉션이라는 것은 배열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목록을 표현하고 다루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의 모음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리스트와 셋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오늘 배울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목록, 셋은 순서가 없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목록 정도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자료형에 대해 기본적인 선언 및 생성 방법과 이 자료형들이 제공하는 유용한 메소드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학습 목표와 주요 용어 한 번씩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먼저 살펴볼 것은 리스트인데요. 리스트는 배열과 같은 순서를 가진 목록형 자료입니다. 다만 리스트라는 타입은 선언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배웠던 타입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자로 시작하는 리스트를 타이핑하시면 늘 그랬듯이 자동 완성 팝업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java.util이 뒤에 붙은 리스트를 선택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우리가 사용할 리스트가 자동으로 임포트 되고요. 다음으로 붙여줘야 할 게 이 홑화살 괄호인데요. 홑화살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우리가 이 목록에 담을 타입을 명시합니다. 이번에는 정수형 타입을 담기 위해서 인티저라는 타입을 넣을 건데요. 리스트와 같은 제네릭 타입들은 우리가 먼저 배웠던 int 같은 원시 자료형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인티저라는 래퍼 타입을 사용해 줘야 하고요. 일단 list1이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new 키워드를 이용해 리스트를 생성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리스트는 일종의 모양새만을 정의한 껍데기 같은 거기 때문에 직접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모양을 그대로 따르는 array list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new array list 그리고 홑화살 괄호를 열고 닫고 그 뒤에 소괄호를 여닫는 것으로 생성을 마칩니다. 그리고 똑같은 리스트를 생성하는 조금 다르게 생긴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array list의 홑화살 괄호 안에 리스트에 담을 타입과 동일한 타입을 명시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변수 선언 자체를 리스트가 아니라 array list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리스트를 동일하게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방금 리스트는 껍데기 같은 것이고 array list는 그 껍데기의 모양새를 그대로 따르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리스트에는 array list 말고도 리스트의 모양새를 따르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와 array list와 같은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에 비유하는데요. 변수 선언을 부모 타입으로 하고 값 생성을 자식 타입으로 하면 한 가지 모양새에 대한 여러 가지 구현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복잡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고 사용할 것은 array list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모두 동일하다고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타이핑할 것이 적은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배열보다 편한 이유는 요소를 마음대로 추가 제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었죠. 이제 그것들을 실습해 볼 텐데요. 먼저 list1이라는 변수명은 그냥 리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넣을 타입도 스트링으로 바꿔줄게요. 이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중에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리스트는 스트링 타입을 담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add의 인자로 스트링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치킨이라는 문자열을 넣고요. 그 다음 피자, 그리고 이 리스트를 직접 출력해주면 치킨과 피자가 있는 목록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요소를 제거하려면 remove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remove라는 메소드는 사용법이 두 가지 있고, 첫 번째는 값을 그대로 넣는 방법. 자, remove의 인자로 치킨을 넣고 실행시키면 치킨과 피자 중 목록에 피자만 남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덱스를 넣어주는 건데요. 0번째에 있는 치킨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에 피자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번째에 있는 피자를 없애면 치킨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리스트에서 값을 변경하려면 s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set의 첫 번째 인자는 요소의 번호,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변경할 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째, 즉 피자를 치킨으로 변경하고 출력해보면 치킨만 2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set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를 입력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요소 하나만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get이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get의 인자로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0번째를 출력하면 치킨이 출력되고요. 이 스트링 리스트의 get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은 당연히 스트링이겠죠.
food01이라는 문자열 타입 변수를 선언해서 get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을 받아 출력해보면 똑같이 치킨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앞서서 리스트는 중복값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치킨을 한 번 더 입력해보고 출력해보겠습니다. 치킨, 피자, 치킨 순서로 치킨이 2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때 중복값을 넣고 싶지 않아서 리스트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리스트가 제공하는 contains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ains의 인자로 치킨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하면 이 리스트에 치킨이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리언 값으로 반환해 줍니다. 한번 출력해보면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피자를 입력해도 true겠죠. 그리고 뭔가 없는 값을 입력하면 false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코드들을 싹 지우고 계속해서 문자열을 입력받아 중복되지 않는 문자열들만 입력한 후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이 목록을 출력해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열은 음식이라고 가정하고요. 0을 누르면 종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사용자 입력을 위해서 스캐너를 만들고 while문을 이용해 무한히 반복하는 코드 안에서 문자열을 입력받고 0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문을 탈출하고 만일 리스트 안에 입력받은 값이 있다면 이미 목록에 있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목록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을 탈출했으면 저장된 목록을 출력해 주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 후에 치킨, 피자, 햄, 그 다음 다시 피자를 입력하면 이미 목록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요. 치킨도 이미 목록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0을 입력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치킨, 피자, 햄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목록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collections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collections가 자동 완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대로 엔터를 치시고 collections에서 제공하는 sor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sort의 인자로 정렬하고 싶은 리스트를 입력하면 이 리스트가 정렬되고요. 그대로 한번 출력해보면 햄, 치킨, 피자, 가물치, 군소찜, 추르라고 입력하고 종료했을 때 가물치부터 햄까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볼 건데요. collections에는 목록의 순서를 뒤집는 revers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리스트를 리버스를 이용해서 뒤집으면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한번 아까와 동일한 목록을 뒤집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부터 가물치까지 내림차순 정렬되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collections가 제공하는 유용한 메서드 중에 목록을 랜덤한 순서로 섞는 메서드가 있는데 바로 shuffle이라는 메서드입니다. shuffle의 인자로도 마찬가지로 섞고 싶은 리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랜덤한 순서로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 실행했더니 다른 순서의 리스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응용하면 강의 초반에 언급했었던 점심 메뉴 같은 것을 랜덤하게 추첨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목록을 섞은 뒤에 단순하게 0번째 요소를 출력하는 것만으로 어떤 목록에서 랜덤한 하나를 추천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피자, 치킨, 햄이 들어있는 목록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출력해보면 첫 번째 치킨이 나왔고요. 두 번째도 치킨은 맛있으니까 2번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다른 메뉴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더 친절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앞에 점심 추천 메뉴라고 문자열을 더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문자열들을 담는 목록을 만들어서 names라는 변수로 선언하고 이름을 연달아서 추가해 볼 건데요. 정동원, 장민호, 이명웅, 2,000원 이렇게 값을 하나하나 추가하려면 4줄의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이 목록을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배열을 리스트로 만드는 방법인데 Arrays에서 제공하는 asList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면 배열을 리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요소들을 asList의 인자로 하나하나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asList의 인자로 배열 변수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요소를 하나하나 넣어주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 넣고 출력했을 때 요소들이 잘 들어간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셋인데요. 셋은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리스트와 사용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셋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et이라고 타이핑하시면 나타나는 자동완성 팝업 리스트에서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set, 현재 보이는 곳에서 맨 위에 거죠. 그것을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set도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이 set에 어떤 타입의 목록을 담을지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문자열 타입의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myFavoriteBoots라고 짓고요. 리스트는 리스트와 부모 자식 관계에 있는 array list라는 것을 사용했었죠. set도 마찬가지의 관계에 있는 해시셋이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et에도 리스트와 동일하게 ad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add 메서드를 통해서 치킨, 피자, 치킨 이렇게 3번의 문자열을 추가하고 이것을 그대로 출력해보면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치킨과 피자가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remove라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치킨, 피자, 치킨 순서로 요소를 추가한 뒤에 치킨을 제거해보면 애초에 치킨과 피자 한 번씩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피자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ontains 같은 메소드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와 set은 사용 방법이 비슷하지만 리스트는 순서가 있고 중복값을 허용한다. 그리고 set은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다라는 사실이 있었죠. 이 사실에 기반해서 어느 것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 같이 동일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set을 사용하는 편이 더 어울리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와 set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for-each문입니다. 배열을 배울 때 for-each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아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리스트와 set도 마찬가지로 for-each문의 적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치킨, 피자, 고구마 말랭이까지 입력하고 for-each문의 형식에 맞춰서 이 리스트의 반복문을 적용해서 리스트의 내용을 출력해보면 for-each문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리스트가 아니라 set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겠죠. set, 해시set.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목록이 비었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인데요. 리스트와 set 모두 size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서드는 리스트나 set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이즈가 0일 때에는 목록이 비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다라고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add 메서드 사용한 부분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리스트나 set에는 isEmpty라고 하는 이 목록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isEmpty라는 메서드는 이 목록이 비어있는지 여부를 불리언 값으로 반환해 주는데요. 이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이 true라면 목록이 비어있는 거겠죠. 한번 치킨을 추가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챕터의 마지막 절은 리스트와 set을 간단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목록을 표현하고 중복값을 허용하며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특정 위치의 요소에 접근 가능한 특성이 있고요. set은 순서가 없는 유일한 값들의 집합을 표현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특정 위치의 값에 접근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래 이 표는 리스트와 set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용한 기능들과 지원 여부를 나타낸 표인데요.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뒷페이지의 연습 문제는 앞서 작성했던 간단 메모장 프로그램에 메모 목록을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스트와 set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과 서로 어떤 다른 특성들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열과 리스트, set 이렇게 3가지의 목록형 자료형을 배웠는데요.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하시면 훨씬 더 수정하거나 가독성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12번째 챕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